문제 11.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읽겠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처분행위 및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그 무효행위를 추인하여도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무권대리 행위 추인은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법인의 대표자가 한 매매계약이 법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 매매계약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배임행위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지만 이때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 이유는 본인의 법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어서 무효의 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인 법인의 진정한 의사로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그 효력이 생길 수 있다.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에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을 읽겠습니다. 부동산의 공유자의 1위는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모든 공유자가 항상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인무효의 등기로 인하여 자신의 지분이 침해된 공유자에 한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서 적법하다. 문제 13번 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불법 원인급여에 관한 설명. 급여자와 수익자의 불법성을 비교하여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에 비하여 현저히 큰 경우에는 급여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법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불법 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해당 명의신탁 약정이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문제 15번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학교 법인의 설립자로서 이사 겸 학교장인자가 자기 개인의 사업 자금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법인의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을 위하여 학교 법인의 이사회 결의까지 있었다면 그 차용금의 사용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위 학교장의 차용 행위는 학교 법인의 사무집행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사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내부 행위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의 채권을 침해한다거나 대표자의 행위에 가공 또는 방조한 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불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읽겠습니다. 계약의 내용이 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계약 당시부터 이미 사실상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그 계약은 원시적으로 불능이어서 무효이다.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토지를 분할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매수인이 불법 증축한 부분으로 인하여 인근 지번과의 인동거리가 건축법규상 제한거리에 미달하기 때문에 분할 이전 등기를 못한 경우 그러한 공법상 제한은 불법 증축한 부분만 철거한다면 얼마든지 해제될 수 있는 것이어서 분할 약정에 따른 상대방의 분할 등기 이전 의무는 원시적 불능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원시적 이행 불능이면 계약은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계약 체결에 있어서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실내 이익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한편 후발적 이행불능의 경우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은 이행불능이 된 시기의 손해액이다.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문제 17번 해제에 관한 설명.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의 합의 해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 의무의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문제 8번 변제 충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변제자와 변제 수령자는 변제로 소멸한 채무에 관한 보증인 등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의 충당 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의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다. 19번 증여에 관한 설명
송금 등 금전 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 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 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 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 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 명의인 사이의 송금액을 계좌 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상대 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 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562조는 사인 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 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562조가 사인 증여에 관하여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 증여에도 준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문제 20.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에 의하여 표현 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 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의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민법 제126조의 표현 대리에서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인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 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대리권의 소멸은 손해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 21. 지연 손해금에 관한 설명.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손해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는 것으로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불법 행위 당시부터 자연 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이미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이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그 매매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자연손해금도 포함된다. 금전채무의 자연손해금 채무는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로서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 문제 22. 동시이행에 관한 설명.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 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의 경우에까지 임대인이 그를 이유로 임차인이 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혹은 임대인이 현실로 목적물의 명도를 받을 때까지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부분을 넘어서서 거액의 잔존 임대차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그와 같은 임대인의 동시 이행의 항변은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 가압류 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 있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 등기의 말소 의무도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잔대금 지급 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격려한 경우 임대차 보증금은 전세금의 성질을 겸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민법 제317조에 따라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의무와도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23번 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전세계약의 합의 해지 또는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권 반환 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 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권은 변론으로 하고 경매 신청권은 없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문제 24. 이혼 당사자의 재산 분할 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재산 분할 재판에서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추가 재산 분할 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 매수인의 점유가 토지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문제 26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민법 제163조 제2호 수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이하게 없는 한 입원 치료 중에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청구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퇴원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매도인에 대한 하자 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권리의 내용, 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 시효의 규정이 적용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그 발생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7번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 유인, 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죄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약속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고 당초의 약정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효과로서 다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공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 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당사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 얻을 이익이 이로 인해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그 불이익의 발생을 예측하면서도 이를 감수할 생각으로 계약에 반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계약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가 주장하는 급박한 공공상태에 이르렀다면 이와 같이 그가 자초한 상태를 민법 제104조의 궁박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 28번 양도담보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읽겠습니다. 동산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담보물 가치의 변형물인 위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산 양도담보 설정자는 여전히 그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변제기에 이르러서는 채무 전액을 변제하고 소유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문제 29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반면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나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이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가령 이자부 소비대차의 채무자는 이행기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여 기한 전에 변제를 할 수 있다. 기한의 이익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것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문제 30번. 미등기 건물에 관한 설명.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관한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무허가 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소유자로서의 등기 명의가 없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건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는 경매에 의한 공제 31 법인 및 법인이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법인이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당의 법인 아닌 사단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해 총유물에 대한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않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법인의 피해자인 경우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가해자인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 때에는 피해자인 법인이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그 대리인이 본인인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른바 배임적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설립중의 회사의 개념과 법적 성격에 비추어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성립하기 전의 단계에서 설립중의 회사의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 재단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는 의료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제3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는 묻지 아니한다. 문제 32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근저당권은 계속되는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장래 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게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그 거래가 종료하기 전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 변동하나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그때까지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된다.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제2차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개시되고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경매가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권 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 채무를 변경할 수 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중 지연 손해금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한도에서 전액 담보된다. 문제 33번 점유에 관한 설명.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점유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행기가 도래한다. 민법 제203조는 정당한 법률관계가 없는 물건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서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 점유자가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 청구 범위와 상환 시기에 관하여
특별 규정이다.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유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한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문제 34번 친양자 입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친생 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 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친양자 입양에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친생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 문제 35. 혼인에 관한 설명.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약혼 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현행 부부재산 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이다. 문제 36. 종중에 관한 설명.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중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지 아니하고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 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 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으로 그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 종중 규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경우 그 종중 규약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종중이 자연 발생적으로 성립한 후에 정관 등 종중 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하더라도 그러한 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종중의 실제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37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에 부동산 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 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항에 관한 설명.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 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 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 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경우 명의신탁 관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다. 여기서 제3자는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 채권자도 포함하고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는다. 이에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형성된 외관을 토대로 다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등 연속된 명의신탁 관계에서 최후의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 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격려받는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이 법률 조항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자로서는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 등기에 터잡아 격려된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제38번 임대차에 관한 설명.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는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하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채무는 동일한 법률 요건이 아닌 별개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사이의 이행상 결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행사하는 민법 제643조 소정의 매수 청구권은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 경우에 그 건물의 매수 가격은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 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이 현존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상당액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나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수가격으로 정할 것은 아니다. 문제 39번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이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이러한 상계의 소급효는 양채권 및 이에 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을 정산하는 기준 시기를 소급하는 것일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의 의사표시 전에 이미 발생한
사실을 복멸시키지는 아니한다. 어느 연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채권 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채무자가 채권 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 채권 양수인은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이 갖춰진 때 비로소 자동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 양도 전에 이미 양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계의 효력은 변제기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이 갖추어진 사건으로 소급한다. 드디어 민법의 마지막 문제 40번 문제입니다. 제3자의 채권 침해에 관한 다음 설명.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3자가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계약 체결을 방해하거나 유효하게 존속하던 계약에 갱신을 하지 못하게 하여 그 다른 사람의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기에 이른 경우에도 제3자의 채권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채권 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채권 침해 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 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 사회 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다른 채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정당한 법률 행위인 이상 이를 요청한 행위 또한 위법성이 없어서 제3자의 채권 침해에 의한 불법 행위가 될 수 없다. 1교시 2과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제입니다. 문제 41번부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데요. 옳은 것을 읽겠습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예규 및 선례에 의함. 가족관계 등록 창설 허가에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 창설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 등록 창설 허가를 받았으나 그 신고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신고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이를 하여야 한다. 약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 그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 그 이혼 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친권자가 지정 신고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가족관계부의 기록도 따로 경정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이혼 무효 또는 이혼 취소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다. 가족관계 등록부상 한자성의 한글 표기 정정의 효력은 사건 본인에게만 미친다. 다만 직계비속이 있음에도 사건 본인만이 한자성의 한글 표기 정정 신청을 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상 한자성의 한글 표기가 정정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3항, 제60조 제2항, 제4호를 준용하여 시음면의 장은 그 직계비속의 가족관계 등록부상 한자성의 한글 표기도 직권으로 정정한다. 가족관계부 등록부를 정정할 때에는 그 사항이 기재된 제적부를 정정하되 가족관계 등록부가 현재의 공부이므로 제적부의 정정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며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허가 결정만으로 제적부를 정정할 수는 없다. 문제 42. 미성년 후견인 및 미성년 후견 감독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미성년 후견인이 개명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 등록부 일반 등록사항란에 기록되어 있는 미성년 후견인의 성명을 정정할 필요가 없다. 문제 43. 다음 중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등록부의 기록 절차
옳은 것을 읽겠습니다. 통보, 재판서, 항해일지의 등본. 문제 44.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 및 이혼 신고 등에 관한 설명. 확인기일, 보정명령, 불확인 결과는 전화, 팩시밀리 등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분실한 경우 당사자 쌍방은 언제든지 관할 가정법원에 다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양육비 부담조서의 집행문은 그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사건의 확인서에 따라 이혼 신고를 하였음을 소명한 때에만 내어준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재외국민이 협의 이혼 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등록 기준지 시읍면회장 또는 가족관계 등록관에게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협의 이혼 의사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 45. 다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이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9조 신고의 추후 보완 시읍면회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이 있어 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 의무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를 준용한다. 문제 46번. 다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중 일부 조문들을 열거한 것이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그 사실을 안 날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기역, 국정사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사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 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 집행자가 제59조를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 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사람에 관하여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또는 등록을 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 사건의 본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리된 신고 사건을 표시하여 처음 그 신고를 수리한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해서는 45번부터 계속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 47번. 동장 및 동사무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동사무소에는 가족관계 등록 신고 서류 편철장을 비치하여야 하고 그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문제 48번. 다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이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90조 등록 불명자 등의 사망. 사망자에 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 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 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망자의 시읍면회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때에는 경찰 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자의 시읍면회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보가 있은 후에 제85조에서 정한 사람이 사망자의 신원을 안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문제 49번.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제적부의 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혼인 등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한 후에 실체상의 흠결이 있음을 발견하여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정정할 수 없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1교시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 문제 50번. 다음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위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네. 정답이 3개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해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50문제까지를 끝으로 1교시가 종료되고 점심 식사 2시간이 있은 다음에 2교시가 시작됩니다. 갈 길이 머네요.